네, 잔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잔매거진 2부,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이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진로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도움 말씀을 저에게 주실런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진로 교육의 문제점도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군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진로 지도, 진로 교육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어느 한순간에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로의 정의를 먼저 보면요. 진로는 영어로는 커리어라고 해서 어떤 한순간에 대학을 하나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선택함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연속된 과정으로 해서 내가 그 나의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진로 지도와 또 교육인데 진로 상담을 해 주실 때 진로 상담의 이 최종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파슨스의 이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죠. 그런 것처럼 나를 먼저 탐색하고 직업에 대한 특성들을 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와 맞는 직업을 찾아서 찾은 다음에는 위기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윤리의식 같은 걸 함양해 나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2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진로 교육이 딱히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선배들의 대화 정도 뭐 몇 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은요,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7.2%가 진로랑 직업의 과정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77.7%, 고등학교는 52.3%가 다 진로 교육, 진로와 직업이라는 걸로 해서 선택 과목으로 해서 선택 교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히 교과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정규 교과 과정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교과 통합으로는 안 되고 있고요. 교과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좀 아이러니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성적으로 서열을 매겨서 이제 대학을 가다 보는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진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제 등한시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머님들이 보시면은 그 공부가 거의 진로를 결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좀 안심을 하시고 공부를 못하면 나의 진로가 불안하다라는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해서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는 이제 진로 활동이랑 자율 활동으로 분배가 돼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수도 보면요. 분배된 시수를 보면 중학교가 한 80에서 120시간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시수가 분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20에서 150시간 정도 시수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창의적 체험 학습 안에서 진로 시수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미만,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에서 40시간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기본적으로 좀 단계를 거쳐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죠. 네. 근데 이제 제공면에서 그 정보에 대한 제공면에서는 만족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로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만족도는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뭐 크게 만족을 하는 어떤 과목은 없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로 지도의 시작을 우리가 할 때 보통 심리검사 같은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로 나는 이런 쪽이 더 좋다. 이런 쪽은 나랑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심리검사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단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도나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 그중에서 개중에는 좀 이제 적극적인 부모님들은 유료로 해서 센터를 찾아가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사이트를 통해서 체험하셔가지고 자기 자식에 대한 진로를 찾아주시려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부모님들은 조금 네. 더 적극적인 편이시고요.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중에 이제 진짜 적극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뭐 교육률은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조금 발빠른 부모님들은 앞으로는 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진로의 중요성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빨리 좀 찾아줘야겠다라는 부모님들은 일단 유료로도 해서 이제 우리 아이의 그 방향성을 잡아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진로를 혼자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님이 네. 그 진로를 무작정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기 그쵸. 때문에 이제 네. 상담이 서로 간에 필요하다라는 그쵸. 말씀이신데 네.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 상담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요즘에? 네, 학교에서는 대부분 사이버 상담이나 전화 상담 또 위주로 또 많이 진행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때가 더 고민이 좀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는 시간대나 이제 그 활용도를 보니까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이제 방과 후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좀 나름대로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열정만큼은 좀 못 따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상담 외에 또 학교에서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이제 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학과 체험이라든지 뭐 어떤 상담이랑 심리 검사는 하고는 있지만 심리랑 상담은 하고 있지만 어떤 체험 활동이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보면은 지금까지는 진로 상담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상담실 간다 이러면 왠지 두려움부터 하고 혼날까 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시선도 약간 뭔가 문제 있나 봐라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또 많이 놀잖아요. 놀고 또 이제 수다 떨고 이러다 보면 상담은 좀 등한시하게 되는 나중에 하지라는 형태로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요즘에 아이들 또 학원 가기 바쁘잖아요. 맞아요. 네, 바쁘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요. 자, 나름대로 뭐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이런 진로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개선점도 있거든요. 개선점이 개선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까지는요. 대부분 보면 성적 위주였죠. 네. 성적 위주고 입시 위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상담 같은 것들이 뭐 진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성적 위주로만 상담이 많이 됐고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먼저 걔네들 위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평가 방식도 얼마나 진학을 많이 시켰느냐 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적성, 흥미 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일단은 학교를 먼저 많이 보내야지만 학교에서는 그걸로 실적화시켜서 우리 학교의 이름이나 명성을 올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희생양 같은 형태의 아이들의 진학 위주의 것들은 많이 좀 없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진로 교육 자료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교사 연수를 통해서도 많이 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많은 분야에서 또 다양한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대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뭐 축하 파티 하고 나서 계속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막 전공이 안 맞아가지고 전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렵게 들어간 학교 부모님이 이제 파티까지 해줬는데 굳이 포기하고 또 재수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다 진로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 교사도 너무 인원수가 너무 부족하고요. 부족해서 앞으로는 5,400명까지 늘린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최소 1년에 2번 정도는 상담이 이루어져서 아이들한테 6개월 단위로 해서 나의 진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 2번 정도는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진로 상담 교사도의 양도 좀 늘리고 그 교사에 대한 연수도 늘리고 교육 방법이나 그 연수를 통해서 더 질적인 제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연계라든지 어떤 기업과 학교 간의 연계가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뜻 나서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생들 인턴도 지금 회사에서는 조금 이제 좀 귀찮다라는 평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초반에 좀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먼저 마을과 연계된 우리 지역에서의 기업들,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가장 좀 이렇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뭔지, 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그쪽을 실질적으로 탐방하는 그런 좀 이렇게 마을 연계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그 롯데월드 안에도
좀 그 체험학습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예. 직업체험. 네, 직업체험하는. 근데 아이들이 한두 번 갔다 오고 나면요. 아, 이거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약간 놀이식으로 이미 딱 끝나버려요. 근데 실질적인 장소에 가다 보면 마음이나 마인드 자세가 달라지죠. 여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랑 아, 이거는 가상체험하는데 아이들이 영악하거든요. 가상체험하는 데는 한두 번으로는 족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데 더 좀 자극적이고 좀 확실한 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마을과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우리 허재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또 학생들이 진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고 또 대학에 가서도 나에게 딱 맞는 적성과 진로를 찾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면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진로 교육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학부모님의 사연입니다. 화면 상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둔 엄마예요. 저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뭐 이게 됐으면 좋겠다, 저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많긴 한데 아이가 지금은 특별히 딱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해서 공부를 뭐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미술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어떻게 진로를 발견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키자니아 같은 직업 체험 그 정도만 제가 우선 해주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보여주는 것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아이를 다룰 수 있는 엄마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요. 저는 저희 딸이 저의 간섭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잘해줄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계속 놔두라 하는데 놔두고 봤더니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그러면 저는 막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제가 이거에 저거에 한없이 간섭을 하면은 얘는 계속 저의 굴레에서만 있게 되는 거니까 아이를 다룰 수 있는 엄마의 이런 역할, 울타리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둔 우리 어머님의 고민이셨고 질문은 2개를 해주셨어요. 지금 따님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때문에 빨리 이 진로를 찾아서 좀 서포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을 찾느냐였고 이제 두 번째가 아이를 그 진로 지도 교육을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간섭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그 제한선을 좀 말씀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 어머님들이요 대부분 성격이 급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빨리빨리. 저도 그 생각한 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부터 그렇게까지 빨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로의 정의나 진로의 목적을 보면 전 생애를 거쳐서 찾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애가 좀 빨리 나타났으면 그거는 어머님의 바람이고요. 다 아이들마다 특성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가 다 틀립니다. 발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일기 같은 거를 쓰시면서 그 아이의 순간순간 포착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 놓으셔서 우리 아이가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타이밍,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대부분 보면 학원을 많이 또 활용을 하실 거예요. 학원도 가실 거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의 조언,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내가 가치 있는 시간과 또 아이가 또 사회에서 가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한테도 오랫동안 아이가 가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의 조언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들이 거의 만능으로 해서 내가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 조언가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랑 같이 있는 선생님들, 영어학원이면 영어학원, 수학학원이면 수학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피아노나 컴퓨터,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그런 학원들에서 이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자주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제 적성을 고등학교 돼서 찾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그러면 좀 마음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다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선생님들의 조언 같은 것들, 담임 선생님들 또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반나절은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도 선생님들하고도 수시로 조금 대화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주변에서 그쵸. 뭐 선물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네, 가끔 이제 뭐 문자로 선생님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예. 문자로 해서 하실 안부 수도 정도? 있고 아니면 알림장을 활용해서 어머님들이 알림장에다가 저희 집에서 이러이러한 특성을 보였는데 학교에서는 어떤지요? 라고 이제 간단하게 요일을 정해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자주는 그러니까 뭐 3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든지 정해서. 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되느냐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일일이 다 간섭하자니 아이의 어떤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 같고 또 그냥 막 풀어놓자니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까 봐 걱정인 거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초등학교 정도 시기가 되면은요, 본인의 그 성인 자아가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고적 개념이라든지 합리적,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아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한테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애들이 오히려 엄마한테 지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건 엄마가 도와줄까? 이건 엄마가 너가 혼자 할 수 있겠어? 라는 걸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그런데도 엄마가 계속 옆에서 불안해서 빨리 하고 싶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요. 부모님들이 자기 성격에 못 이기겠는지 자기 성질이 급해서 아니면은 내가 편하자고 대부분 보면 내가 편해서 아이들한테 빨리 해결해서 빨리 해결점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허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반복적이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자라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진로 지도를 이제 실제로 하신다고 쳤을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3가지를 꼽자면 좀 어떤 거 꼽고 계세요? 일단은요. 체험학습이나 경험을 많이 해서 하자. 일단은 지켜보는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내재되어 있다가 그거를 가능성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시키다 보시면은 공부도 어느 정도 그냥 별로 늘지 않나라고 하다가 갑자기 확 단계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시는 느긋한 자세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타이밍에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 대화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이제는 나랑 분리된 얘도 하나의 독립 개체로 생각하셔서 이제는 나의 소속된 내 자식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도 하나의 개체로서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많이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가 인내심, 두 번째가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서 적절한 타이밍 찾기,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들을 위한 대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 바라보지 말자. 무슨 뜻이죠, 그거는? 이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객관성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남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자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이 자식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진로 지도에 도움되는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역시나 오늘도 또 집에서 힘겨운 아이들과의 싸움을 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조언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는요. 저희 어머니들 많이 현명하시잖아요. 지금 NCS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대학교에 가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요. 이 NCS 과정은 자신의 진로를 빨리 찾은 다음에 그거를 대학교에 나의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나의 관련 경험들을 많이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입사까지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머니의 대화거리는 어느 대학 들어갔어?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했는지 그게 아마 이제는 관건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아이의 진로를 빨리 좀 저학년 때 찾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허정희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